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TAT 2급 우리 실무 파트 제 58에 해당되는 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의 실무 파트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자, 여기 회사는 뷰티 플러스라고 하는 회사고요. 화장품 제조,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요 부동산 임대업 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 중에 하나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화장품 제조회사이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 뷰티 플러스, 뷰티 플러스, 뷰티 플러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거래자료 입력. 계속 유형은 똑같이 1번 문제는 여기 3만원 초과 거래대한, 이번에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을 하라는 항목이에요. 구로 부동산 중개사에다가 뭐 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 예금주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입력해야 될 내용의 자료는 2월 10일 거래가 되겠고요. 120만원 구로 부동산 중개업소에다가 줬다는 얘기예요. 자, 자료를 보시게 되면 공장시설 확충을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고 구로 부동산 중개에 중개수수료 지급했대요. 자료 1은 공급자 정보이며 해당 사업자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 대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2는 토지 중개 수수료 계좌 이체 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따 경비 등 그 송금 한 내용 자료를 입력할 때 은행 계좌번호 이거를 입력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해당되는 자료에 대한 거래 자료 입력부터 해야 되겠죠. 자,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날짜는 1월 10일 날짜로 해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 근데 얘는 공장 시설에 관련된 거였었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 여기 800번대인지 500번대인지 구분을 하게 되면 비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토지를 취득했으니까 토지 취득할 때 부대 비용으로 중개 수수료가 들어가게 되면 토지로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토지로 기록해야 되겠네요. 부대 비용이니까 차변에 토지,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이렇게 분계를 먼저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 우리 실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출문제 다운받았던 제 58에 TAT 요거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지금 요 위에 제가 여기 감독관 번호 KB3이라고 써 있죠. 요게 이따가 입력해야 될 감독관 번호예요. 자,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요. 58에 설치해 주시고, 자, 설치 눌러 주시고요. 확인 누르고, 자, 여기 감독관 번호는 K하고 B 3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작 됐죠? 전체 화면 회계 누르시고 일반 전표 입력해서요. 날짜는 1월 10일이라고 했어요. 차변에다가는 토지 쓰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120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랬고요. 은행은 국민은행이네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어요. 120만원. 분계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 해당되는 거 전체 화면에서 여기 맨 밑에 결산 재무제표 맨 밑에 보시면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있어요. 클릭하시고요. 자, 거래일자는 2022년 01월 10일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거기 증빙서에서 나왔던 거래처 이름 써주시면 되겠죠. 구로 부동산 중개,
구로 부동산 중개라고 쓰시고 거기 해당되는 성명은 이봉준 사업자 등록번호는 107-21-1510 거래 내역은 뭐라고 써주면 되죠? 거래 내용은 토지 중개 수수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토지 중개 수수료 거래 금액은 120만원. 송금 일자도 2022년 1월 10일날 송금했다고 은행 거기에 나와 있었고요. 자, 은행은 국민은행이라고 어디 은행이라고 그랬었죠? 거래처 은행이 아까 보니까 거기 아까 우리은행이라고 돼 있죠. 여기 거래처 송금은행은 우리 거 쓰면 안 돼요. 거래처 은행을 써주셔야지. 우리은행에서 송금한 거예요. 계좌번호도 주어진 자료대로 552-21-1153-8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자료를 보고서 그대로 입력해 주신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거래 어김없이 오늘 약속업 거래 나왔죠. 날짜는 2월 10일 거고요. 10일이고요. 매입처 성수 메이드의 외상 매입금 중 일부를 전자어음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자, 어음을 발행했으니 분개를 할 때 차변에다가 좀 외상 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지급했다고 했으니 차변에다가는 분개할 때 외상 매입금 선택하셔야 되고 거래처는 성수메이드예요. 성수메이드 거래처 써주시고요. 자, 금액은 1000만원. 자,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 어음이라고 쓰셔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처는 성수메이드 써주셔야지 되고 금액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이 어음을 은행으로부터 먼저 발급받아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음을 먼저 발급받은 다음에 그 어음책이라는 데다가 먼저 등록을 발행할 어음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불러와서 발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전자어음 등록 수행하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자어음 등록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하고 거래자료는 이렇게 입력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금 관련 정보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을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2월 10일 날짜로 이 거래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요. 날짜는 2월 10일 거래. 차변에다가는 외상매입금이 성수메이드라고 했었죠. 성수메이드 금액은 1000만원. 대변에다가는 지급어음이 발행이 됐어요. 지급어음 성수메이드 똑같고요. 1000만원. 자, 이렇게 거래 내역을 먼저 입력했죠. 자, 그 다음에 어음 등록해 줘야지 돼요. 그 어음에 주어진 정보를 우선 프로그램에다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거 등록합니다. 어음 등록 클릭하셔서 거기 수령일은 2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2년 2월 10일 해주시고요. 어음의 종류는 전자어음이에요. 여기서 전자 클릭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어디서부터 받았어요?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았네요. F2 눌러서 국민은행 여기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작번호 끝번호 써주라 그랬었죠. 끝번호에다가 004 202 0210 123456789 매수는 한매 이렇게 하고 등록 F3을 누르시면 돼요. 등록. 자, 새로이 등록했대요. 계속 등록할 건 없으니까 아니요 라고 누르셔야지 되겠죠. 자, 이렇게 등록해 놓은 다음에 여기 지급어음 클릭하셔야 돼요. 지급어음 클릭하신 다음에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기 위해서 F3을 누르셔야겠죠. F3 누르면 지급어음 현황을 이렇게 불러오게 돼요.
자, 어음번호에서 F2 눌러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등록했던 전자어음이 여기 뜰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쭉 다 입력한 건데 그래도 엔터 한번 치고요. 발행일은 2022년 2월 10일 맞죠? 근데 만기일은 지금 우리가 정해야 되겠죠? 어음을 보니까 만기일이 5월 10일이에요. 그래서 2022년 5월 10일로 요거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지급은행은 국민은행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급 어음까지 다 반영이 돼서 마무리가 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거 전자어음 등록했고요. 거래자료 입력했고요. 그다음에 자금 관련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니까 급여 지급에 대한 문제네요. 3월분 급여 지급에 대해서 날짜는 3월 25일 거래로 되어 있네요.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료일은 영업팀 이승철 사원의 3월 급여 명세서입니다. 가불금은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 기성되어 있다고 얘기하니 이따가 갚는 금액 이거 그대로 빼줘야 되겠네요. 자료 2는 위 급여의 보통 예금 계좌에서 종업원 급여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입니다. 자, 거래 자료 한번 입력해 보세요. 지급 항목은 급여로 통합해서 회계 처리하세요. 그랬네요. 자, 제가 하는 거 한번 봐주세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일단은요. 3월분 급여에서 급여 총액 지금 지급해야 될 금액이 이 34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제가 치는 거 회계 처리하는 거 보세요. 차변에는 급여니까 총 급여를 갖다가 급여 해놓고 34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대변에 지금 보시게 되면 공제액이 이만큼 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가불금도 있어요. 그죠? 근데 100만원을 빼게 되면 공제 총액 금액이 38만 8,670원이란 말이죠. 요거는 여기 4대 보험료하고 소득세 다 합친 금액이니까 요 금액은 예수금에서 38만 8,670원 이렇게 해주셔야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불금 100만원을 갖다가 급여해서 공제를 했네요. 가불금은 요 문제에서 보니까 주임종 단기채권이라는 계정이라고 했죠. 이따가 조회 보면 요 주임종 단기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받을 거를 그냥 빼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급여 주임종 단기채권 돈 빌려준 거 가불금 받았으니까 주임종 단기채권 해서 100만원 이렇게 여기다 이걸 써주셔야지 돼요. 자, 마지막 나머지 금액은 차인 지급액이 되겠죠. 차인 지급액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 그랬으니까 금액은 201만 1,330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 거래에 대한 분기 처리가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내용 확인하셨으면 이렇게 회계 처리해주기 위해서 일반 전표 입력 3월 25일 일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짜는 3월 25일 해주시고요. 자, 차변에 급여로 금액은 34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예수금 해주셔야 되죠. 예수금은 얼마였었어요? 자, 예수금은 38만 8,67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대변에다가 주임종이라고 치면 거기 F2 주임종 없네? 있어야 되는데 숫자만 쳐볼까? 여기 있네. 137번에 주임종 단기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주임종 단기채권 하셔서 100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통예금 통장에서 보통예금은 국민은행이었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머지 차액 330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자, 근데 주임종 단기채권에서 이거 누구 건지 알려줘야 되니까 사원이 이승철 씨라고 되어 있었죠.
아마 나와 있겠지? 예, 나와 있네요. 거래처 주임종 단기 채권에 또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이승철 씨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항목은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된 메인 매출 전표와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주의하는 문제인데 여러 번 같이 풀어보셨던 것처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첫 번째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였었죠. 자,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4월 10일 날짜로 되어 있네요. 800만 원 맡겼다고 했는데 내용 한번 볼게요. 날짜는 4월 17일이에요. 당연히 이 내용을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까지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자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은 제품 공급 전 그다음에 수료한으로부터 계약금으로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계약금은 우리가 선수금이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 되어 있었겠죠. 800만 원이 선수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총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은 2,2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은 먼저 선수금으로 받아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료 2는 수료한의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래요.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6월 말에 받기로 했으니 나머지 금액은 다 외상 매출금이 되겠네요. 자, 4월 17일 날짜로 거래 내역을 한번 반영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까지 해봐 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죠. 자, 배운 대로 전체 화면에서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날짜는 4월 17일이에요. 자, 얘는 부가세 유형은 매출에서 지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이니까 부가세 유형은 11번 과세 선택하면 되시겠고요. 주름 개선 크림, 주름 개선 크림 수량 그건 없고요. 공급가액은 2천만 원. 그다음에 거래처는 수료한. 자,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거니까 엔터 치시고요. 여기 혼합분계 하셔야 되죠. 혼합분계 2,200만 원 중에서 차변에 우리가 지금 선수금으로 받은 거 있었죠. 선수금으로 받은 거 금액은 800만 원이었어요. 나머지 금액은 외상매출금 해야 되겠죠. 금액은 1,4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분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이렇게 계약금 받는 거, 주고받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래이고 TAT 2급에서는 매입이 됐던 매출이 됐던 이렇게 선수금 받았던 거 처리하라고 문제 나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어야 되죠. 전체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네 번째 있죠.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4월 17일 것만 조회합니다. 4월 17일 것만 조회하시면 하나가 딱 나오죠. 자, 클릭하시고 전자 발행 누르시고요. 발행.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하시고 로그인. 자, 매출 조회, 그다음에 발행. 전부 거리낌 없이 한 번씩 바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발행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요거 내리고 그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가셔서 4월 17일 조회를 다시 한번 하시게 되면 전표를 이 전자 발행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여기 세금계산서 발행을 마무리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문제인데 벌써 전자세금계산서가 6월 27일에 지금 발급이 됐네요.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있는지 한번 보고 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네요. 담당자의 착오로 작성 연월일을 6월 30일이 6월 27일로 잘못 기재됐대요. 그러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는
6월 27일 걸 전체 다 없애주고 날짜를 6월 30일로 바꾸어서 발급 전송하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얘 6월 27일 거 조회를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뭐 내용은 별반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자, 메인 매출 전표에서 6월 27일 거를 조회합니다. 얘는 날짜가 잘못됐는데 바로 그 날짜가 어떤 날짜예요?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틀려서는 안 되는 날짜란 말이죠. 자,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하시고요. 기재사항 클릭해 보시게 되면 기재사항 착오 정정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착오가 났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두 번째 작성 연 월일이 잘못됐죠. 여기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6월 27일 거는 자동으로 다 마이너스 쳐서 똑같이 없애버리고 우리 그 날짜는 며칠 써야 된다 그랬어요. 6월 30일로 쓰라 그랬죠. 나머지 내용은 똑같고요. 다시 30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3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구분하셔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발급해 줘야 될 세금계산서는 여기 먼저 번에 발행했던 거 취소하는 27일 거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날짜가 된 30일 거 두 가지를 갖다가 다 조회해서 반영해 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전체 화면에서 아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리 날짜는요. 6월 27일 것도 봐야 되니까 그다음에 6월 30일 것도 봐야 되니까 한번 두 개가 연결돼서 나온 걸 보실 수 있을까요? 클릭하시게 되면 두 개가 세트로 묶어져요. 그 다음에 전자발행, 세금계산서부터 만들어야겠죠. 전자발행에서 발행 누르시게 되면 두 건 다 발행 대상이 됐고요. 다시 누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누르셔서 전송을 해주면 돼요. 자, 요 전송할 때는 미전송 한 건씩 밖에 안 된다 그랬었죠. 발행 한번 누르시고요. 또 밑에 것도 발행 또 한번 누르시게 되면 다 전송 성공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요. 6월 27일 거를 한번 조회해 보세요. 6월 27일에 마이너스로 된 거 전자 발행된 거 확인되죠? 그 다음에 또 6월 30일도 조회해 보면 전자 발행된 것들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한 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와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연결된 문제죠. 부속 서류가 작성이 필요한 첫 번째 문제는 여기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자, 우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입력할 때 필요한 정보는 뭐라고 그랬었나요? 여기 주소, 소재지에 여기 몇 층 몇 호 요거 필요했었죠. 그다음에 여기 용도는 사무실, 그다음에 면적은 95, 그다음에 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300만 원, 그다음에 여기 날짜, 계약 날짜, 임대차 기간이죠. 2022년 9월부터 24개월로 한다는 요 내용. 그다음에 거래처는 어딘가 봤더니 대성산업이라고 돼 있어요. 대성산업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빌려준 거예요. 자, 내용 한번 볼까요? 임대료. 9월분 임대료에 대한 저기 증빙서류 입력하라고 돼 있겠죠? 자, 자료 여기도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면 자료 1은 임대차 계약서예요. 대성산업과 두 번째 자료는 자료 2는 9월분 임대료 국민은행 보통 예금계좌로 입금받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자, 증빙서류 설명까지 다 끝났으니 자, 우리가 수행해야 될 문제풀이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문제부터 하나하나 풀이하자 그랬었어요. 자, 임대료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달라고 얘기하네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죠. 날짜는 9월 30일이에요. 자, 그래서 날짜는 9월 30일로 해주시고요. 유형은 지금 증빙서류가 매출 세금계산서예요. 그러니까 11번 과세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지금 임대료라고 했는데
9월 달분 임대료네요. 그래서 9월 임대료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00만 원짜리네요. 그래서 여기 공급가액에다가 300만 원. 자, 거래처는 어디였었습니까? 자, 거래처는 여기 거래처 볼까요? 다시. 자, 거래처는 대성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F2 눌러서 대성산업 조회하신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것으로 보장을 했어요. 발급한 걸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우리 임대료 받았다고 그랬었나 아까?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하니까 혼합 누르시고요. 자, 여기 주의하셔야 되겠죠? 제품 매출이 아니라 F2 눌러서 지금 얘는 뭘 매출한 거예요? 임대료라고 되어 있죠? 임대료 하게 되면 임대료 수입 그래서 400번대로 있죠. 아까 우리 업종에서 부동산 임대도 있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400번대로 돼야 돼요. 400번대 주사업장의 매출이죠. 자, 임대료 수입 선택해 주시고요. 차변에 전체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330만원. 자, 이거 엔터 치고 그냥 또 넘어가면 보통예금이라고 해놓고 거래처가 대성산업으로 되어 있죠. 이 어디로 바꿔줘야 돼요? 국민은행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점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국민은행에 해당되는 분계 입력이 끝났네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 9월 임대료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했어요. 자,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는 2기 예정신고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세요 되어 있고 적용 이자율은 1.2%, 동입력은 생략하래요. 자, 그러면 전체 화면에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클릭하시면 되겠죠? 요 밑에 있네요. 밑에서 다섯 번째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클릭하시고요. 얘는 2기 예정신고라고 그랬으니까 7월부터 9월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이자율은 1.2%라고 했는데 여기 1.2% 와 있으니까 손댈 필요는 없겠죠. 자, 거래처는 F2 눌러서 대성산업 써주시고요. 층수는 몇 층이라 그랬어요? 13층이라 그랬죠? 13층. 호수는 1302호. 동은 통과해도 좋다 그랬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면적은 95. 그다음에 용도는 사무실 써주시고요. 사무실. 자, 임대 기간은 아까 보셨던 거 2022년 9월 1일부터요. 2022년 9월 1일부터 24개월이니까 2024년 08월 31일까지 해야지 딱 되겠죠. 보증금은 1억. 그다음에 월세는 300만원. 자,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 지금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계산이 되어 있죠. 이 기간 동안에 보증금 1억을 갖다가 9월 한 달 기간 동안에 1.2%로 계산한 이자가 98,630원. 얘가 간주 임대료고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10% 하면 9,863원 되겠죠. 요 금액만큼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라는 것, 이거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이유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메인 매출 얘는 간주 공급이잖아. 간주 임대료. 얘는 증빙 서류가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주자 들어간 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 매출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매출세액을 납부할 것이니까요.
입력할 때 14번 부가세 유형은 건별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공급가액은 98,630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세액은 9,863원.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밑에 회계 처리는 반드시 부가세, 예수금에 대한 것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임대 사업자가 내기로 했기 때문에 임대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얘는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라고 쓰셔야 되고요. 금액은 9,863원 이렇게만 해주세요. 대변에는 자동으로 부가세 예수금 해가지고 9,863원 이렇게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 여기 작성한 그 금액들에 대한 거 여기 뭐죠? 부동산 임대공급가 명세서인 이 부속서류는 요걸로 작성이 다 끝난 거예요. 요걸 보시고서 요 결과 금액 이것을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이렇게 입력까지만 마무리하시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요구했던 문제가 완성이 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셔서요. 여기 지금 2기 예정이라고 얘기했었죠. 문제에서 어디 갔냐. 자, 그래서 9월 30일 날짜로요. 차변에다가 9월 30일자로 입력해 주셔야 되는 것은 14번 건별로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는 간주 임대료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금액은 98,630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아, 잘못되어 있네요. 98,630원 다시 한번 10%인 9,863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명, 여기는 거래처명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임대사업자가 납부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도 없고요. 자, 여기다가는 혼합분기로 누르신 다음에 여기 차변에 지금 대변으로 제품 매출되어 있는 이 공급가액을 우린 이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세금과 공가라고 계정만 이렇게 800번대로 써주시고요. 이 금액을 9,863원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입력해 주시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가 대변이 아니라 차변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여기 1억 원이라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어요. 그 이자에 대해서 10% 부가세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간주임대료니까 여기에 대한 것만 회계 처리를 요 밑에서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공급가액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지난번에 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간주임대료를 문제에서는 간주임대료를 여기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사업자가 납부하기로 계약서에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간주임대료 그래서 여기 9,800원만큼을 세금과 공가로 처리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많은 부분의 그 건물주들은 이 간주임대료를 세입자가 저기 납부하게끔 계약서를 쓰는 곳도 꽤 많단 말이죠. 그럴 때는 여기 그 차변에 세금과 공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만약에 임차인이 여기다 써놓을게요. 임차인이 간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이 계정은 세금과 공가는 임대사업자가 내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보편적으로 임대료 납부할 때 보통예금 통장으로 간주 임대료까지 계산한 금액을 보내줘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임차인이 내기로 했다 그러면 그 돈을 보통예금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주로 쓴다는 얘기죠. 이건 임차인이 납부할 때 보통예금이 돼요. 자기는 임대사업자는 돈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시험 문제도 이렇게 실제로 있는 거래들을 반영해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게 되면 여기 두 번째가 아니라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대한 부속서류에 대한 자료 3번까지
입력을 해 보신 거예요. 회계처리 9월 30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했어요. 자, 마지막 거예요. 4번은 9월 임대료 및 간주 임대료에 대한 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반영하세요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주의하란 말이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요. 2기 예정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러오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반영했으니 세금계산서 임대료에 대한 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거 여기 과세, 기타 건별로 입력했던 항목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 보이실까요? 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한 자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시세 부속설인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도 이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확인하고 저장 누르시면 마무리가 끝난 거예요. 4번 문제까지.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된 문제 첫 번째 문제를 하나 풀어보셨고요. 두 번째는 대손세 공제하는 거,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자, 문제를 보아하니 2021년 10월 1일 날 매출된 금액 200만원, 부가세는 20만원이죠. 여기에 대한 대손이 발생했나 봐요. 자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대요. 그 다음에 2021년 10월 1일 날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하는 거죠. 자, 2022년 12월 10일 산소 화장품의 파산, 이게 대손 사유는 파산이네요. 채권이 전액 대손 처리 확정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12월 20일 날 파산이 됐다. 자, 자료에 대한 대손 요건을 판단하여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 부가세 부속설인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두 번째 문제는 우선 요거부터 작성해 보자고요. 부가가치세 부속설인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화면에서요. 대손세 공제신고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있어요. 대손세 공제신고서 클릭하시고요. 여기 해당되는 날짜가 2기 확정이라고 했었죠. 이 기 확정이면 10월부터 12월까지요. 엔터 치시게 되면 당초 공급일 나와요. 당초 공급일은 2021년 10월 1일이었었고요. 대손 사유는 여기 파산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대손 기준일. 대손 기준일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기준이 2021년 이때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21년 10월 1일이 대손 기준일이고, 언제 대손이 확정됐다고 얘기했네요. 2022년 12월 20일 날 파산했다 그랬었죠. 자, 주의해야 될 거, 대손 금액은 공급 대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공급가액하고 세액 합친 거 220만 원이 대손 금액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대손 세액은 20만 원이고요. 자, 거래처 상대방, 여기는 산소라 그랬었죠. 안 나오네. 산소 엔터. 산소 화장품이었고요. 거래 상대방 상호가 안 나오네요. 뭐 상호 안 나와도 뭐 할 거는 없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렇다 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대손 자료에 대한 어,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을 했어요. 두 번째, 대손세액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했다 그러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공제받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익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여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해야 되겠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대손세액 가감,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우리 20만원 공제 받아야 될 거 마이너스 20만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밑에는 우리가 부속소리부터 먼저 작성을 했었어요. 부속소리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부속소리 있는 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봐달라고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원,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공지신고 만원 할 때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만원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만원까지 반영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대손 확정일 12월 20일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처리 입력하래요. 자, 회계처리 입력하라 그러면 지금 얘는 매출했을 당시에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어 있겠죠. 여기다가 쓴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문제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긴 하는데, 분기했을 때 차변에 외상 매출금 220만원 이렇게 돼 있었을 것이고요. 대변에다가 제품 매출 해가지고 20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20만원 이렇게 돼 있었던 거란 말이죠. 얘를 갖다가 대손 처리할 때는 차변에 우선 뭐부터 아셔야 돼요?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12월달 기점으로 해서 재무상태표 조회해 보세요.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이 현재 얼마가 잡혀 있나요? 대손 충당금부터 다 사용해야 되죠.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은 150 잡혀 있대요. 얘부터 없애주고, 그럼 나머지는 다 대손 상각비 처리해야 되겠죠. 자, 봐요. 대손 상각비는 얼마만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50만원만 해야 되죠. 부가세는 별도로 뭐라고 써줘요? 여기다가 얘를 갖다 세액공제 신청했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 해서 20만원은 별도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 금액인 외상매출금 대변에다가 외상매출금 얼마? 220만원 이렇게 해당 입력하는 회계 처리를 날짜 며칠로 해달라 그랬어요. 12월 20일 날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12월 20일 해주셔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150만원, 차변에 대손 상각비 135도인가? 대손 상각비 835에서 50만원만 처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가세 예수금으로 부가세 예수금 몇 번이었지? 235? 부가세 예수금 255 해가지고 금액이 20만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외상매출금 다 없애줘야 되겠죠. 외상매출금 누구 거였었느냐 하면 산소 화장품 이렇게 해서 220만원 이렇게 없애주시게 되면 회계처리까지 원하는 대로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손 확정일 12월 20일에 대손 세액공제 만원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대손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마무리해서 끝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거 이렇게
다 관련돼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해 보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 문제가 11번부터 나와 있죠. 여기부터 조회해서 해당되는 문제에 대한 답을 보시면 되겠네요. 자,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조회하는데요. 6월 30일자 수정 세금기산서에 수정 입력 사유 코드 좀 조회하라니까 조회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메인 매출전표에서요. 6월 30일 거 조회하시면 되죠. 6월 30일 조회 클릭하시고 수정 세금기산서 눌렀더니 여기 수정 입력 사유가 1번 였었죠. 문제에서 수정 입력 사유 코드 번호 입력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은 1번이라고 숫자 1번 요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뭔가 봤더니 세금기산서 학기표 조회를 하래요. 일기 확정꼴로. 그래서 일기 확정 세금기산서 학기표 조회하셔서 거래처 수료한 전자 발행된 세금기산서의 공급가액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일단 세금기산서 학기표 조회합니다. 세금기산서 학기표 여기 있죠? 일기 확정가면은 4월부터 6월까지가 될 것이고요. 자, 한 다음에 거기에서 전자 발행된 매출이겠죠? 매출에서 수료한 여기 있네요.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물어봤으니까 여기 화면에서 2,500만 원이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똑같이 세금계산서 학기표 문제인데 일기 확정 신고기간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수가 총 몇 매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다시 보면 되겠죠. 자, 발급한 총 매수 다 몇 장이에요? 35장 35매 요거 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4번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조회하시래요. 이기 예정 신고기간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보증금 이자 간주임대로 물어보고 있어요. 간주임대를 아까 우리 계산했었죠.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조회하셔가지고 저장된 데이터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자, 클릭해 보시게 되면 간주임대료는 여기 계산됐다 그랬었죠. 98,000 얼마예요? 630원. 요게 간주임대료라고 써 있어요. 보증금 이자 간주 이만큼이고요. 여기는 간주임대료, 여기도 보증금 이자가 간주임대료죠.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답은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조회해 보셨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문제인데 종 쳤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라고 하네요. 이기 예정이고요. 그래서 과세 번호도 다 가르쳐주고 있죠. 1번 그 세금계산서 발급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2기 예정 거 저장하시고요. 2기 예정이면 7월부터 9월까지 입력하시고요. 자, 1번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서 질문한 금액은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금액 1억 9,980만원 얘를 얘기한 거였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해당되는 문제 답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는 이기 예정에서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16번이라고 되어 있죠. 세액난 16번 금액은 얼마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16번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에서 금액은 90만원 세액 물어봤죠? 그래서 90만원이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이기 예정이네요.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되는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어요. 첫 번째 계산서 합계표라고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과표에 계산서 금액이 들어가 있다면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럼 계산서 발급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속 서류로 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해야지 되는 것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아까 우리 기타란에 요 칸을 눌렀었죠. 요 칸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부속서류 작성되어 있는 거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수출 실적 명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수출 실적 명세서는 영세에서 기타에 해당되는 게 있어야지 수출 실적 명세서가 나타날 텐데 지금 여기 기타에 수출된 것은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수출 실적 명세서라는 부속 서류는 여기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답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의 금액은 여기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 금액이 있는 것으로 봐. 이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안분 정산에서 여기 안분 금액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 부속서류가 작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답은 세 번째 수출 시정 명세서에 대한 부속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손세 공제신고서 조회를 해서 다음 1, 2, 3,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맞춰보라고 문제를 냈네요. 자, 우선 당초 공급일은 아까 입력했던 항목이었었어요. 2021년 10월 1일이다. 예, 맞는 말이고요. 대손 기준일은 2기 확정 신고 기간인 2023년 1월 25일이다. 요거는 대손의 기준일은 처음에 우리가 당초 공급인 기준일이 되겠죠. 대손 기준일에다가 우리가 입력한 날짜가 대손 신고 공제 신고서를 보시게 되면 대손 기준일은 여기 나와 있는 요 날짜가 대손 기준일이에요. 대손 확정일은 요 날짜가 대손 확정일이에요. 요거 보고서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대손세 공제는 확정 신고 시에만 가능하다. 맞죠? 그다음에 대손 사유는 뭐였었어요? 대손 사유는 여기 파산이라고 나와 있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설명이 틀린 것은 바로 요 2번. 얘가 틀리게 된 녀석이었다는 얘기죠. 자, 19번 문제는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줘야 하는데 2기 확정가 그래서 대손세 가감난의 금액 얼마입니까? 아까 우리 대손세 여기 했을 때 금액 20만 원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0만 원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도 봐야 되겠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확정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를 합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를 하시고요. 여기 대손세 가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보시고 마이너스 20만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확정에서 차가감 납부할세액이라고 그랬고 27번 난 물어봤어요. 차가감 납부세액 그래서 27번 난은 요 맨 밑에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찾는 것도 아마 익숙해지실 거라고 봅니다. 자, 2천만 30만 8천 발음이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 금액이 요구하는 답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매입매수전표 입력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번 총 정리를 해 보셨어요. 자, 다음 파트는 전 결산 관련된 문제인데 결산 요 자료 입력하고 나면 재무회계에 대한 그 조회 문제가 15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이 파일이 길어서 마무리 짓고 다음 파일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